자, 여러분들 이어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무엇을 살펴보고 있나요? 네, 사람으로 얘기하자면 라이프 사이클에 대해서 저와 함께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계는 어떤 순환을 거치나요?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죠? 사망할 때까지의 인생 라이프 사이클처럼 회계도 이런 순환 과정이 있어요. 일단 거래라는 걸 만족을 하시면 분계라는 걸 할 거고요. 분계는 복식부기에 의해서 차변, 대변 두 번 기록해요. 그래서 정확성이 좀 올라가겠죠. 이 정확성을 우리는 거래의 이중성이라고 불렀었다. 자, 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들 요렇게 전기라는 과정을 거쳐요. 이건 뭐냐면 총계정 원장이라 그래서 각각의 계정으로 각 계정별로 또 방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방을 하나 만들어서 예를 들자면 우리 아까 차변의 복리후생비, 대변의 현금 이런 계정 과목을 기록을 했죠, 여러분들. 기록. 분계가 제가 기록한다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럼 기록을 했으면 또 별도로 야 그러면 복리후생비는 복리후생비대로 현금은 현금대로 각각의 방을 만들어서 다 또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이거 너무 복잡하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여기 전기서부터 재무제표 작성 여기까지는 다 스마트 A라는 프로그램이 해줄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해야 되는 건 어디까지냐면 이거. 회계상 거래를 파악해서 분계는 누가 해야 되냐면 사람이 해야 돼요. 예전에는 여러분 이거 전기하는 것도요, 다 수기로 했어요. 저 때는 여러분들. 근데 지금은 프로그램이 많이 발달됐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까지만 하면 된다? 분계까지만 하면 된다. 물론 거래인 거를 파악해서 회계상 거래인 것만 기록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전사는요, 어떻게 보면 결론은 뭐야, 결론. 결론 별표 분계야. 회계 처리라고요. 그래서 회계 처리를 일단 잘 하시면 돼요. 자, 암튼 전기를 했으면 와, 결산이라는 걸 하셔야 돼요. 12월 31일자에 회계는 야, 너 결산은 1년을 초과하지 말고 무조건 1년 이내에 결산 한 번은 해. 왜요? 국가 입장에서는 세금을 징수해야 되는데 아우 나 기분이 더러워 이번 연도에. 결산하기 싫어졌어. 저 한 5년 후에 할게요. 이게 되냔 말이야.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불가능해요. 회계 기간을 딱 정해 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1년에 한 번 결산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재무제표가 작성이 됩니다. 여러분, 재무제표는 제가 장부라고 표현을 했고요. 몇 개가 있냐면 5개가 있습니다. 엄마 생일 언제예요? 이거 봐, 딱 걸렸어. 엄마 생일 몰라. 남친은. 이거 봐, 남자친구 생일은 또 안 해, 이거.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계를 공부하고 있으면 남자친구, 여자친구, 엄마 생일 엄마 생일은 알자. 네. 모르셔도 됩니다. 단, 재무제표 5개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재무제표 5개가 뭐가 있냐면 여러분, 제가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빨리.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그 다음 뭐가 있냐면 주석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조심하실 건 뭐냐면 주석 안에 누구 있다? 이익, 잉여금,
묻고 따지지도 말고 재무상태표 5개는 여러분들 필수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기분 좋으라고 제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체크 표시한 거 있죠?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만 알아도 여러분 나가서 일하시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으세요. 이런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이익잉여금을 뺀 나머지 주석사항들은 여러분들 다 대기업에서 갖춰야 되는 재무제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 힘들면 그냥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만 아시면 돼요. 자, 물어봤어요. 재무상태표가 뭐예요? 너 회계 공부한다며? 야, 광미정, 너 재무상태표 한번 얘기해봐. 손익계산서는 뭐야?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는 뭐니? 라고 물어봤을 때 한마디로 말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아까 제가 회계는 뭐였어? 장부 만드는 거야. 왜 만들었어? 정보 이용자가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뭐 정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 정보를 보고 싶어 해. 그런 정보, 일명 이 5개의 재무제표를 만드는 걸 그걸 회계라고 해. 라고 저는 말할 수 있으시면 여러분들은 100점짜리입니다. 자, 그러면 재무상태표 3개만 물론 5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지만 여러분들은 아마 저와 함께 다음 학기에도 이 3개의 재무제표만 보게 될 거야. 자, 일단 첫 번째 재무제표는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재무상태표라는 재무제표가 있어요. 자, 여러분 이거 재무상태표는요 다 아는 거니까 빠르게 설명할게요. 자, 회사를요 설립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뭐에 관심이 있나요? 저는요 여러분들 그 문구류에 관심이 많아요. 문구류 막 다이어리 그 다음에 볼펜 샤프 한 샤프만 50개 넘을걸요 여러분들. 그걸 다 쓰냐고요? 여러분 꼭 소비가 합리적일 필요는 없죠? 아니 그렇잖아요. 소비가 무조건 합리적이어야 된다 그러면 운동화 관심 있는 사람들, 뭐 옷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안 쓴 게 더 많아요. 죄송합니다. 컬렉터야 약간. 문구류.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요, 회사를 하나 차릴게요. 요거, 문방구. 옛날에는 문방구라고 했고, 알파 땡땡. 그럼 여러분들 제가 회사를 차리고 싶어요? 그럼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돼요. 근데 저는요, 딱히 지금 갖고 있는 돈이 없어요. 그래서 은행에서 100원을 차입했습니다. 근데 은행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 저 알파 땡땡 하나 차려야 되는데 저한테는 1,000원이 있어야 되거든요. 은행아 나 1,000원 빌려주면 안 돼? 그랬더니 은행이 야 너 재무제표 보니까 재무제표도 없고 회사 처음 한다며? 내가 널 뭘 믿고 너한테 1,000원을 빌려주니? 옛다 100원 먹고 떨어져. 그럼 저는 얼마가 더 있어야 돼요 여러분? 900원이 더 있어야겠죠. 그러면 은행에서는 돈을 빌리는 게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자금을 조달할 거냐면 투자자를 모집을 할 겁니다. 그래서 900원을 빌릴 거예요. 알파 땡땡. 투자자들 일명 주주들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믿고 투자해 주세요. 제가요, 주주님들 열심히 일해서 이익을 이빠이 내겠습니다. 대신 그거 여러분 다 드릴게요.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그래 광미정 너 투자할 만한 하겠어. 그래서 이 1,000원을 가지고 우리는 뭘 삽니까? 뭐 건물도 사야 되고 또 회사 차리려면 컴퓨터도 사야 되고 상품도 사야 되고 그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운반하려면 차, 빠방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죠? 자 이렇게 회사를 하나 차리기 위해서는 이런 돈들이 다 있어야 돼요. 이 재무상태표는요. 이거를 보여주는 장부입니다. 여러분들. 잘 보시면 은행에서 빌렸어. 요거를 회계에서만 쓰는 계정 과목이라는 회계 단어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부채입니다. 투자를 받았어요.
요 900원을 자본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럼 우리는 부채 플러스 자본을 이용해서 뭘 삽니까? 건물, 컴퓨터, 상품, 빠방 이런 거 사야 되죠? 이 아이를 자산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공식이 하나 나오죠.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입니다. 이해되셨어요, 여러분들? 오케이. 여기까지는 뭐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재무상태표는요. 차변과 대변 요렇게 T 계정을 활용해서 표현을 할 건데 대변을 자금의 조달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대변을 차변을 자금을 너 어떻게 썼어? 운용이란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재무상태표는요. 어느 변을 퍼스트로 풀어야 돼요? 아니 어느 변을 퍼스트로 먼저 보셔야 되냐면 대변을 먼저 보시는 게 원칙이에요. 물론 차변을 먼저 보든 대변을 먼저 보든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재무상태표는요. 대변이 어떻게 조달을 해서 너 어떻게 사용했니? 운용했는지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대변 후 차변을 음미하시면 좋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자본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자본이 원래는 또 5개의 방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 필요 없어요. 뭐만 보실 줄 알면 되냐면 5개의 방 중에서 2개만 보실 줄 알면 돼요. 그게 뭐가 있어? 자본금, 이익, 잉여금입니다. 자, 자본금은요. 투자 원금이라고 불러요. 아까 여러분들이 저한테 얼마 투자해 주셨어요? 은행에서 100원밖에 안 빌려주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믿고 900원을 투자해 주셨죠? 요 900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요 900원에다가 요 100원을 더해서 이 1000원을 가지고 요 1000원을 열심히 운용해서 이익을 내야 돼요. 그 이익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단기 순이익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근데 교수님, 이 단기순이익이 왜 이익잉여금 안에 있나요? 자, 이제 요거랑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손계랑. 자, 손익계산서 같이 그려볼게요. 자, 일단 여러분들은 얼마가 있습니까? 자,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재무상태표에서 자금을 조달을 했잖아요. 여기 제가 보여드렸죠. 그럼 우리는 열심히 어떻게 해야 돼요? 문구류를, 그죠? 상품을 어떻게 해야 돼요? 상품을 판매를 해야 돼요.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그런데 여러분 이 상품이 다리가 달려가지고 막 지가 알아서 팔리나요? 아니죠, 아니죠. 이 상품을 팔기 위해서는요, 광고도 해야 되고요, 차량에 대해다가 기름도 넣어야 되고요, 직원들 밥도 사줘야 되고요, 급여도 나가야 되고요, 접대도 해야 돼요. 이렇게 상품 판매를 수익 창출을 하기 위해서는 이거와 관련된 비용들이 나가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제가요. 2,000원어치 문구류를 팔았어요. 그런데 이 상품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요런 경비들이 들어가죠. 요거를 우리는 계정 과목으로 뭐라고 부를 거냐면 요거를 비용이라고 표현을 할 거고요. 요 상품 판매를 수익이라는 표현을 쓸 거예요. 계정 과목으로 회계에서만 쓰는 언어가 제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요 2,000원이고요. 예를 들어서 비용이 700원이 발생했다라고 가정을 하면 우리 아까 저와 수업 시간에 배웠었죠? 대차 평균의 원리에 의해서 1,300원이 어느 변으로 와야 돼요, 여러분? 1,300원이 차변에 와야 돼요. 그죠? 그렇잖아요. 왜냐면 양쪽이 2,000원이니까. 그럼 2,300원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야, 너 돈 벌었네. 이번 연도에 단기에 너 순수하게 이익 생겼더라.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단기 순이익이라고 부릅니다.
이해되셨어요, 여러분들? 어려운 거 없으시죠?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 당기순이익이 이제 결산 때 어디로 가냐면 1로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재무상태표에 1,300원 요렇게 들어갑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봐. 무언가가 대변이 증가했으면 저는 이거 상품 매출액을 다 현금으로 받았다라고 할게요. 그럼 당연히 이 자산에서 얼마가 업됐겠어요? 외상 매출이든 뭐든지 간에 현금이든 자산이 증가했겠죠. 요런 구조로 세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재무상태표는 맨 마지막에 작성이 되고요. 이익잉여금은 뭐냐면 이익잉여금은 지금까지 번 돈. 당기순이익은 올해 번 돈. 그러면 이게 다음 연도에는 1,300원이 어디로 가겠어요? 이익잉여금으로 갈 것이고 또 다음 연도에 당기순이익을 여기에 공시를 하겠죠.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익잉여금은 지금까지 번 돈, 당기순이익은 올해 번 돈. 대신 손익계산서는 이렇게 1,300원이라는 금액을 알려주고 다음 연도에 제로로 시작합니다. 대신 재무상태표는 여러분들 조심하실 게 뭐냐면 차기로 다음 연도로 2월 되는 개념이에요. 2월 되는 개념이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재무제표 볼까요, 여러분들? 여기 요 이익잉여금은 이건 누구 건가요? 여러분들은 저하고 약속을 했어요, 제가. 여러분들 저한테 900원 투자하면 요 이익잉여금이 발생하잖아요. 그럼 뭐 할게요? 예, 주주들에게 처분을 해야 돼요. 요 이익잉여금 1,300원은 회사 게 아니에요. 주주 겁니다. 그래서 꼭 주주들한테 처분을 해야 돼요. 이 처분을 하는 내용을 담은 장부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라고 부르고요. 얘는 무슨 사항에 들어갔다? 아까 주석 중에 하나다. 요렇게. 자,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분. 그러면 수익은 여기다가 한번 필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수익은 뭡니까?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번 돈. 비용은 뭐예요? 쓴 돈. 이익은 뭡니까? 이익은 남은 돈. 요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남은 돈인데 이번 연도에 순수하게 남은 돈이야. 그래서 우리는 당기순이익이라고 부르고요. 요 남은 돈에 대해서 이제 세금이 또 징수가 되겠죠. 자, 또 팁 하나 드리자면 여러분 회계에서 순자가 들어간 것들은 다 비용과 부채가 이렇게 차감된 개념이에요. 뭐라고요? 당기순이익에서 회계에서 순자가 들어간 건 비용과 부채가 차감된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또 재고자산 할 때 정리해 드리겠지만 재고자산에 보시면 순실현 가능가치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건 또 뭐야? 순자 들어갔죠? 그럼 비용이나 부채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차감된 거야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제가 예전에도 설명해 드렸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 순두부 배고프다. 여러분들 배 안 고파요, 여러분들? 저 무지하게 고픈데 지금. 여러분 순두부는 어때요? 일반적인 두부보다 딱딱해요, 말캉해요? 그죠? 여러분 여기 순자 들어가면 어떤 딱딱하게 만드는 첨가물이 빠진 개념이에요. 그래서 순두부예요. 제가 순두부까지 지금 끌어다가 얘기하는 이유는 뭐예요? 순자를 기억하시라고. 회계에서 순자를 꼭 기억해라. 되셨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제가 너무 지저분하게 지금 이렇게 한 판 썼죠? 결론은 뭐야?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만 알아도 지장 없다. 일단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는 몇 개가 있다? 5개가 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요, 잠깐만 재무상태표만 잠깐 다시 써볼게요. 이렇게.
자, 여러분들 제가 지금 재무상태표를 이렇게 썼죠. 5개의 재무제표 중에서 제가 러프하게 아주 간단하게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는 살펴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봐. 이 자산 중에서 뭐니 해도 왔다는 뭡니까? 자, 여러분들이 취업을 했어요? 엄마한테 용돈을 드리고 싶어요. 아니면 엄마 선물 사드리고 싶어. 그럼 엄마가 뭐로 달라 그래요? 내복 사죠, 여러분들 대부분 첫 월급 타면. 그럼 선물을 사달라고 합니까? 현금으로 달라고 합니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무력이 있어요, 여러분들. 현금보다는 선물 좋아합니다. 뭐니 해도 현금이 왔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재무상태표 중에서 야, 너 암만 매출이 많으면 뭐해? 매출이 막 10억, 20억이야.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외상으로 매출하잖아요? 그럼 이거 헛거죠? 아니 30억 매출했는데 다 외상 매출이야. 근데 뜯겼어, 재수없게. 여러분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흑자도산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외상 매출금은. 위험하단 얘기야. 그래서 뭐니 해도 현금이 왔다니까 너 자산 안에 있는 현금 중에서 현금이 증가하고 감소하는 유입과 유출에 관련돼서 현금만 뽑아다가 장부 하나 만들어줄래? 현금 흐름표. 끝. 다 했어요, 여러분들. 너무 성의 없나요, 여러분들? 예. 현금만. 왜? 흑자도산을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이거 흑자도산 되게 무서운 거예요. 매출이 많으면 뭐해? 수금이 안 돼. 그럼 망하는 거야, 여러분들. 그러더니 또 갑자기 주주가 뭐라 그러냐면 야, 그래 광미정 너 되게 잘했어. 그러면 주주들은 그러면 자본이 증가하고 감소하는 것만 또 뚝 뜯어서 걔만 디테일하게 알고 싶은 거야. 우린 그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자본 변동표라고 불러요. 다 했어. 그럼 결론은 뭐야? 재무상태표 안에서 몇 가지가 또 추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재무상태표의 순수한 자산부채 자본에 대한, 그리고 자산 중에서 현금만 발라내서 장부 하나 만들 수 있고요. 재무상태표 중에서 자본만 또 발라내서 장부를 하나 만들 수 있다고. 그래서 재무상태표가 왔단 거야. 제일 힘이 센 놈이죠. 물론 정보가 보여주는 가치는 재무제표마다 다 달라요. 하지만 재무상태표 안에서 다른 별개의 현금 흐름표라든가 자본 변동표에 대한 뭐가 발라내질 수 있다라는 거. 그럼 주석은 뭐냐? 여러분 주석은 왕따예요, 왕따. 왕따 좀 당해봤어? 여러분들 늘 저는 다른 분들을 왕따를 시키죠. 그죠? 여러분 왕따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이건 뭐냐면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여기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에 안 들어갈 수 없는 추가적인 정보를 우리는 그래도 정보 이용자들에게 알려는 줘야 돼. 예를 들자면 여러분 요거는 2021년도에 올 초에 쿠팡이 뉴욕 증시에 상장을 했죠, 여러분들. 되게 획기적인 거예요. 왜냐면 국내에서는 아직 상장을 했는지 안 했는지 지금 제가 조사를 안 해봤지만 뉴욕에서 먼저 상장을 했어요. 쿠팡이. 근데 지금 말 엄청 많죠. 저도 쿠팡 완전 정기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쿠팡이 지금 안 좋잖아요. 막 갑질 논란이 되게 심하죠. 그래서 암튼간이 이렇게 추가적인 정보를 알려주는 거다. 이게 주석이라는 거. 자, 다 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순자산. 오늘 요거는 별표입니다. 순자산. 자본. 자, 자본을 구하려면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그죠? 자본을 구하고 싶어요. 그럼 제가 공식 줬죠?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다. 참고로 이 문제는 회계관리 2급 문제고요. 저는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시고 다음 주에 또 이어서 수업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첫 수업 어떠셨어요? 제 수업 저 믿고 따라오시면 쉽게
그리고 여러분들 자격증 하나라도 취득할 수 있게끔 제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치지 마시고요. 화이팅 하시고요.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안녕!